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증상이 발현돼서 인지를 하면 그게 만성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만성이다? 좀 이해가 어려운데 지루성 피부염인 걸 인지하는 순간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왜 시작부터 만성인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 진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쪽쪽쪽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체크하거든요. 그걸 보면 보통 이제 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딱 보기에는 적어도 한 5년 된 것 같은데라고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병이라고 인지한 건 사실은 뭐 1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증상 자체를 이제 복기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공이 막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얼굴이 붉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붉었어요? 라고 환자분들이 저 사춘기 때부터 붉었는데 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사춘기 때부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머리를 보면 머리가 붉어. 그럼 언제부터 머리 가렸어요? 그럼 그죠. 사춘기 때부터 머리에 비듬이 많고 머리에 뭐가 났어요 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성인이 돼서 오셨으면 사춘기라고 한다면 그죠. 최소한 5, 6년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만성적인 형태인 경우죠. 굉장히 오래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보통 발생이 되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때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얼굴에 여드름처럼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머리에 비듬이 생기고 머리에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인데 얼굴이 붉으스름해. 그러면서 약간 근질근질하다가 하면 지루성 피부염이 초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또 생기는 질환이 하나 있죠.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으로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여드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얼굴만 볼 게 아니라 머릿속을 보게 되면 머리가 붉고 머리가 그저 빨가면서 근질근질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겠죠. 그래서 사춘기 때 증상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자체에서 증상이 미약한 경우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증상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그 증상 자체를 진단을 잘 못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홍조가 굉장히 심하고 얼굴이 염증이 심하고 진물이 날 정도로 심하고 그죠? 증상 자체가 확연하게 보일 때만 증상을 지루성으로 진단하거든요. 즉 전형적인데 심한 경우에만 진단을 하고 경증인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피부 트러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히스토리를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언제부터 생겼어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접촉성인 경우들이 쉽게 배제가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얼굴이 붉어 그러면 접촉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증상이 몇 년 됐어. 그럼 접촉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증상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진단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증상이 심해서 전형적인 경우만 진단하는 경우니까 진단의 폭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타입이 존재하겠죠. 얼굴 같은 경우 지루성 피부염에 홍조형 타입이 있고 습진형 타입이 있고 구진형 타입이 있고 감염형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홍조형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홍조와 주사, 안면 홍조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주사라고 받는 경우들이 있고 지루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죠? 진단 자체가 헷갈립니다. 어디 갔더니 주사라고 해요. 어디 갔더니 지루성이라고 해요. 병은 하나인데 진단은 굉장히 틀리는 경우들이 많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면 지루성, 안 가려면 주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얼굴에 좁쌀같이 막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짜도 면포가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게 여드름이랑 굉장히 혼동되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은 한 번 생기면 쭉 진행이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어느 날 올라갔다가 또 컨디션 좀 내려가고 증상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얼굴이 가려우면서 뭐가 나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근데 여드름과 굉장히 헷갈려서 여드름 관리만 계속 받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피지억제 이소티논 같은 것만 계속 복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루성인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지루성과 여드름이 겹쳐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흔히 뭐라고 진단한다 그랬죠? 그죠?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바르면 뒤집어지죠. 그죠? 아니면 뭐를 했더니 그죠? 뒤집어져. 이런 걸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경증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인데 화장품을 썼더니 그게 안 맞아서 확 뒤집어지는 경우에 그죠? 경증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상태죠. 그런데 이걸 바로 잘못 오해해서 화장품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죠? 화장품에서 심해지는 경우. 그런데 생각보다 화장품에서 심해지는 경우에 접촉성인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약하게 깔려 있는데 화장품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걸 바로 접촉성으로 쉽게 진단하거든요. 그런데 피부 트러블, 그죠? 접촉성 피부염,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경증 상태인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지루성 피부염인 걸 알았어요. 혹은 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지루성인 걸 진단을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이미 몇 년이 지났죠.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미 만성화된 경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 걸 내가 딱 알면 이미 만성화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내원하시는 비율은 사실 5%도 안 됩니다. 대부분 3년에서 5년 이상 됐을 때 내원하시는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혈관도 확장돼 있고 모공도 커져 있고 그죠? 이미 색소 침착도 돼 있어서 얼굴이 까맣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건 바로 제대로 진단을 못 받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얼굴 피부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라고 했죠. 진단이 됐을 때 그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고 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예후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예후를 안다면 훨씬 더 증상 자체의 변화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이 굉장히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진단에 대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것만 갖고 있으면 90% 정도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콧볼 주변이 붉은 경우, 그죠? 코 주변이 붉으면서, 그죠? 전형적인 형태가 있죠. 이 형태를 갖는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입 주변에 홍조, 그리고 입 주변에 노란 각질들, 라임색의 그죠? 색소 침착들, 이게 바로 피지거든요. 이런 끈적끈적한 피지 침착들이 있는 경우에도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 얼굴만 보지 말고 머리를 보라 그랬죠. 머리가 가려운지, 머리가 붉은지, 머릿속에 여드름 같은 게 나는지를 꼭 보라 그랬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있는 경우는 두피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두피 병변도 있고 얼굴도 붉어.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라 했죠.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 근데 자꾸 염증이 그저 생겼다가 어느 날 뭐 한 2, 3일 지나면 또 가라앉고, 그리고 염증이 또 생겼다가 2, 3일 정도 지나면 또 가라앉고, 이런 변동성이 심한 경우는 여드름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 그랬죠. 여드름인 경우는 한번 생기면 쭉 한 달 이상은 지속되고 다시 또 낫는데 또 한 달 이상 지속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는 변동성이 짧아요. 그래서 짧으면 3, 4일 정도, 길면은 뭐 그죠? 7, 8일 정도 지속되는데,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변화폭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쑥 들어가 버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확 올라오는 그런 변동성, 그죠? 뭐가 돋아나면서 변동성이 크면서 열이 훅훅 올라오는 증상들을 동반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만성화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진단을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 지루성 피부염인 걸 알아서 빨리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을 단순히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홍조라고 생각하거나 여드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 걸 빨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